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보로노이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VRN-11의 미국 임상시험 계획 제출을 자진 취하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당초 보로노이는 1B상부터 미국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미국 FDA 권고에 따라 1A상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임상에 돌입한 한국, 대만 임상이 최근 가속화되면서 1A상에서도 약물 최적 약효 용량까지 빠른 시간 내 증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임상시험 계획을 취하했다는 설명입니다. 유럽 대마초 기업들이 미국의 대마초 규제 완화를 기회 삼아 미국 나스닥 상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지 시간 15일 영국 의료용 대마초 유통업체 그로우 그룹이 내년 1분기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장 후 목표로 하는 기업 가치는 1억 파운드 규모입니다. 독일에 이어 미국도 대마초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간 리스크가 큰 분야로 여겨지던 대마초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빅5 등 수련병원에 요청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 마지막 날인 15일까지 대다수 전공의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 1만여 명의 사직서가 무더기 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빅5 등 수도권 병원과 인기 진료과 중심으로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의료계는 정부가 지역 의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마초 관련주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혜주로 구분이 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대마초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최근 미국에서의 대선 분위기를 읽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상황이다 보니 관련주들이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대마초 기업들의 나스닥 상장이 또 반등의 모멘텀이 되어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우리 시장에서는 변수로 작용하게 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들은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전주라든지 방산주들은 일제히 또 빨간불을 켜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은 현재 미 대선의 분위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장 속에서의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남은 한 주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전문가님 정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네. 없는 게 주식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선 리그 분석부터 자세하게 도와주실까요? 자, 일단 이게 무슨 일인가요? 주말에 정말 깜짝 저도 놀랐는데요, 그죠? 잠깐 화면 보시면, 야, 진짜 이 사진 한 장 정말 기가 막히게 찍어놨네요, 그죠? 미국 대선 변수로 굉장히 좀 트럼프가 좀 등장한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앵커님은? 확률이 확 높아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네, 개인의 의견은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확실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조금 다른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증시의 관점에서 방산주를 더 앞으로 더 해야 되냐 아니면 트럼프 관련해서 관련주들 오늘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답을 드리고자 요 얘기를 조금만 더 심층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뭐 제가 뭐 선거 전문가나 뭐 이 여러 가지 뭐 이런 관련해서 제가 뭐 영향력은 전혀 없겠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일단 주식 전문가니까 주식 입장에서 말씀 좀 드리면 만약에 이게 대선 한 보름 전이었다.
이건 게임 끝입니다. 네,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게 우리가 위너 11 축구의 경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차피 이대로 갔으면 저는 0대0 가다가 전 후반 한 40분쯤에 꼭 한 골 먹고 1대0으로 만약에 바이든이 질 것 같았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도 하차 안 하고 계속 선거 막판 레이스까지 가서 표 대결을 한다면 결국은 네, 1대0 정도 표 차로 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야, 지금 전반전 시작한 지 조금 안 돼서 대선 레이스로 보면 지금 3골 먹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 하차랄지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도 0대0으로 1대0으로 진다, 뭐 5대0으로 진다, 지는 건 지는 거잖아요. 선거 2등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더 이상 나올 드라마틱한 장면은 이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너무나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이런 변수 요인들 너무 우리가 이 한쪽을 매몰되지 말고 조금 좀 중용을 갖고 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오늘은 방산주를 좀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네, 이렇게 이슈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슈였긴 하지만 조금 차익 실현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너무 선거나 다른 그러니까 정치, 외교, 군사 이 3가지 변수인들 한 곳에 너무 매몰되면 먹을 거보다 잃을 게 굉장히 많은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물론 기가 막힌 또 변수 요인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우리는 또 우리 하던 대로 중용의 관점을 지켜나가면서 종목들 분석하시고 또 오늘 위너 11 종목도 여기에 너무 함몰되지 않고 또 종목들 우리 가던 길 그대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왔으니까요. 또 1시간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이 변수에 같이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같은 변수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미증시의 흐름이라든지 국채금리, 환율에 대한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유동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화면 보시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어떻게 반영될지는 일단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그다지 네,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1,400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등장하면 안전 자산으로 모일 거야.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증시가 떨어지는 이러한 시나리오로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요. 막상 오늘 국내 증시도 그렇고 뭐 중국 증시야 오늘 GDP 발표, 성장률 발표가 있어서 그쪽에 변수 노이즈가 있었지 오히려 트럼프와 관련한 이러한 그 변수 요인들은 뭐 생각만큼 그렇게는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0대1로 지나, 네, 5대0으로 지나 차라리 전반에 골을 많이 먹힌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반격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외환시장이나 이 위험 자산 선호도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증가하진 않은 것은 일단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오늘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CPI가 굉장히 많이 예상치보다 내려왔습니다. 2개월 연속.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2년, 3년을 외치던 물가 2%가 드디어 왔지요. 그죠?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를 2회에서 3회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이 이번 주에 또 있습니다. 근데 3주 연속 등판이에요. 이 ECB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 국회 청문회도 나갔고 이번에 또 나오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 발언도 약간 좀 식상한 국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 주 시장 포인트는 트럼프도 아니고요. 일단은 뭐 파월 발언도 아니고 저는 이 기술주들의 흐름들 자 보시면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뭐 그렇게 크게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이 빠지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조정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요. 제가 테슬라는 올라올 때 약간 갸우뚱하게 말씀 좀 드렸던 게 그거죠. 인도에서 좀 잘 팔렸다고 인도에서 CATL 중국 전기차 업체 판매량을 앞섰다고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게 말이 되나? 영업이익률 회복만큼 뭐 드라마틱한 회복률 한때 17%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었던 테슬라가 판매량으로 밀어붙인다. 이거는 약간 저는 좀 과도한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보시면 애플도
그렇게 잘했나요? 뭐 애플이 뭘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가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 그러니까 무언가 좀 뭐 그냥 관성의 법칙. 너네는 그냥 되는 애냐. 이런 식으로 이 관련주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뭐 딱히 우리나라는 호재가 없으면 저렇게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엔진만 켜놓으면 그냥 바람 타서 그냥 가는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의 흐름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보다 좀 고무적인 것은 저는 요겁니다. 러셀 2000 지수가 나스닥 3% 급락하는 날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러셀 2000 지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3000위까지가 있다. 자 그러면 1위부터 1000위까지는 빼고요. 1001위부터 나머지 요 부분들을 맞춰놓은 게 러셀 2000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대형주 외에 마이너리그 종목들,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 종목들. 근데 우리나라가 희한한 게 뭐냐면 코스피와 러셀 2000 지수의 커플링, 이 같이 가는 이 확률이 83%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죠? 우리나라 뭐 다우 나스닥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커플링 강도가 러셀 2000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러셀 2000 지수가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했다라는 거 이게 과연 저는 이 트럼프 리스크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즉 대형주 위주 이유 없이 그냥 가는구나. 엔비디아 가는구나. 애플 가는구나. MS 가는구나. 니네끼리 시가총액 1위 했다, 2위 했다, 3위 했다 하는 거나 이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러셀 2000 지수가 이렇게 좀 급등을 했다라는 게 무엇보다 저는 하반기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고요. ADR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8일자 우리 방송날 ADR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이 20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나눠놓은 거예요. 백분율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이 100이다. 그러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70인이 얼마나 하락 종목이 그동안 많았다는 겁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서서히 좀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 제가 장 끝나고 찍어보니까 76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90, 이게 100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물반 고기반 장세입니다. 장세 굉장히 좋아질 거고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 크게 끌어올리는 장세예요. 근데 지금 뭐 75 이하면 바닥권인데 지금 76 거의 턱걸이하는 수준에서 뭔가 좀 변화가 좋은 조짐이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김칫국일 수는 있는데 일단 저는 중소형주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또 우리 위너 11 종목으로 여러분들 포지션을 잡아주는 감독으로서 이렇게 경기장 컨디션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좋아지고 있다. 시장은요 스스로 정화 기능이 있어요. 한쪽이 부풀어 오르면 그 부풀어 오른 쪽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고요, 그죠? 쪼그라드는 쪽은 반드시 다시 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이 간극 심화. 우리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이런 거 빼면은 중소형주들 그냥 다 빠그라져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2차 전지주들 뭐 이런 애들 그냥 다 저 바닥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정은 뭐 크게는 없습니다. 파월 연준의장 발언 이거 조금 식상하고요. 3주째입니다. 또 똑같은 말 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크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주도 하반기 밑에 목요일 금요일쯤에 테슬라, 넷플릭스, TSMC가 여기가 이제 별이죠, 그죠? TSMC의 실적 발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또 중요한 날이다라고 보시면서 반도체주들 지금 삼성전자만 또 오늘 원맨쇼 했잖아요, 그죠? 중소형주들도 뭐 포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오늘 뭐 방산주 올라갔다가 화장품주들 지난주부터 무너졌다가 뭐 전력주들은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같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이쪽이에요, 원전, 전력,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가성비잖아요, 사업가기 때문에. 갖다 써라. 화석연료도 좋고 원자력도 좋고 이렇게 가성비 좋은 거 있는데 뭐 하려고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이런 거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력 인프라나 원전주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여기에 너무 우리가 고무되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시장은 우리는 평정심으로 트럼프가 이 주말 사이 굉장히 큰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민주당의 역전의 또 가능성 또 이 완주의 가능성보다는 또 후보 교체 이런 그 액티브한 전략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시장은 너무 선거에 함몰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전략의 키워드는 침착함 그리고 차분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변수들에 너무 마음 동하지 마시고 갖고 있었던 전략들을 좀 잘 끌고 나가보자라고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초복 아닌가요? 맞아요. 네. 초복이잖아요. 이렇게 초복이 딱 시작이 되니까 정말로 이제는 여름 바캉스를 좀 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전문가님의 바캉스 프로젝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용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서머 프로젝트를 매해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로 정식으로 시작이 됐고요. 초대되신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딱 네, 첫 종목 수익 실현이 됐어요. 네, 오늘 종목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요. 좋은 종목이니까 소개를 좀 다시 드리겠지만 수익 실현도 됐고 또 이 프로젝트가 종료된 게 아니고요. 오늘 이제 홍보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2주간 가열차게 우리가 또 매매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홍보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2주 차인데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이제 반이 이미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영화도 2시간짜리 영화 1시간 있다 들어가면 차라리 다음에 보고 말죠. 그죠? 그래서 아직 광고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본 영화 시작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식 바캉스하는 준비하는 방법들 계속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중소형주 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또 순환매도 돌 거고 또 여러 가지 시장 전략들 우리 위너11 종목에서 보셨듯이 여러분들 계좌로 좀 카피해 가셔서 좋은 수익들 내드리고요. 또 방송에서 그냥 딱 하고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번 바캉스 프로젝트는 한 2주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 과외 여러분 옆에 딱 앉혀놓고 자,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해드릴 테니까 수익도 또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이제 저도 방금 말해주셨어요. 복날인 거. 복날이라고 또 할인사나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네. 저는 복날 할인 주식이 올라가면서 1년에 딱 3번만 매매할 거라 그랬죠. 초복, 중복, 말복. 그날 아니면 주식을 뭐하러 365일 뭐하러 합니까? 1년에 3번 확실한 게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주식에 대한 이 재밌는 얘기들도 한 2주 동안 제가 재밌게 풀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 결과물들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아씨 그때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응원하면서 또 같이 이 수익의 프로젝트 목적은 바캉스 휴가비 벌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항공 티켓이나 뭐 어디 호텔 예약권 이런 것들 찍어주시면 또 저희가 또 소정에 또 이 같이 행복을 좀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간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 첫날이 오늘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첫날부터 벌써 또 결과물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 남은 2주간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방송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또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하단을 참고하시고 2주 동안 열심히 같이 우리 이막 전문가님과 바캉스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박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위너11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구성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선발 라인업을 만나보기 앞서서 우선은 MVP 선수들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길을 가는 와중에 어떤 종목들이 MVP 선수가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이야기 한번 바로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보면 숨었던 리가캠 바이오가 여전히 네, 이제는 샤이 리가캠이 아니라 당당하게 시장에 주도하는 바이오의 대장으로 등극하는 모습들 참 흐뭇합니다. 제가 키운 자식처럼 아주 흐뭇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의 바이오가 막 뜨겁고 이럴
치기는 아니에요. 바이오 종목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 오늘 앵커님 아까 무슨 말씀해 주셨죠? 바이오 종목들 하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초반부에 그 얘기 FDA 해주셨던 보로노이 이야기 보로노이 잠시 있잖아요. 했었죠. 이런 거예요. 보로노이도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오늘 시간에 거래 하한가 갔거든요. 네, 이런 이 변수 요인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투자를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팁을 좀 드리면 변수 요인들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오래 갖고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 안 된단 말이죠. 탐방을 저도 다니던 시절을 보면 다른 것들은 업황을 분석하고 인더스트리를 분석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가서 이것저것 질문할 거 갖고 가서 IR 담당자 만나고 재수 좋으면 뭐 대표도 만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서 이제 힌트를 찾아오는데 바이오는 가면 저 뭐 할까요? 뭐라는 거 안에 적어요. 그래서 뭐라는지 몰라요. 제가 뭐 생명공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이오들 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생명공학과 다니고 내가 바이오 회사 다니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이오주들은 언제든 또 돌발 호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언제 등에 칼을 꽂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주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팁을 드리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거 뭐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잘 보시면 너무 멀리 있는 기업들 말고 임상 1상하고 전임상하고 이런 기업들 말고 임상 라이센스 아웃하고 지금 실적 나오는 기업들 리가켄 바이오도 실적 1분기만 흑자 전환되고 가끔 이런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런 바이오들 너무 먼 얘기 40년, 50년 뒤 얘기하지 말고 임상 뭐 전임상 뭐 동물 실험하는 기업들 이런 거 말고 임상 최소한 뭐 1상 반 정도는 간 기업들 파이프라인이 좀 여러 가지로 뻗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어때요? 리가켄 바이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고생 시켰습니다. 그죠? 여기서 좀 계속 2, 3개월 그냥 고생을 시켰다가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첫 상한가 있는 기업들 하시라. 첫 상한가 있으면 여기 갈 때 잘 뻗어 올라간다는 말씀 팁까지 좀 드렸죠. 10%, 18%대 지난주 하이라이트 종목이었는데요. 이번 주도 계속 좀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쭉 이번 주도 계속 신고가 경신하면서 계속 좀 뻗어 올라가는 거죠. 11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11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이죠. 강의 많이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 그래서 안 죽었다가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 안 드릴게요. 리가켄 바이오는 이번 리그에서도 또 수비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입니다. 유한양행 지난주 MVP였죠, 그죠? 지난주 MVP 유한양행. 와, 이 무거운 애가 18% 상승. 자, 끝이었나요? 아니요. 18% 상승해서 계속 쭉쭉쭉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근데 유한양행을 이번 주에는 안 가져왔어요. 너무 많이 좀 무거운 종목이 너무 많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유한양행을 좀 뺐고요. 리가캠은 계속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크게 수익 난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맴맴하는 시세였긴 한데 프레스트 바이오파마 말씀 좀 드렸었죠. 한 번 더 이번 주 공격수를 좀 넣어보니까 이따가 종목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지노믹 트리 굉장히 좀 시세가 무거워요. 마치 제조업체처럼. 네. 바이오 기업인데 티키트 쪽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무게감이 좀 있긴 한데요.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우리가 월요일 방송인데 항상 타이밍이 보면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화요일 날 저점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지노믹 트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잘 찍어서 다음 날 바로 수요일 날 저는 바로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갖고 왔는데 뭐 아무튼 이따 기업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둥 이번 주 MVP는 다시 한번 대봉 LS였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좀 주춤하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6월 말에 아마존에서 이제 컨퍼런스 왔다 가면 거기서 이제 좀 쉴 것 같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 보면 좀 쉴 것 같다 말씀 좀 드렸는데 잘 쉬고 있어요. 근데 쉬고 있는데 대봉 LS는 화장품 원료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죠? 뭐였죠? 비만 치료제. 싹센다. 이 재료가 관점에서 지금 비만주들도 오늘만큼 좀 쉬었습니다. 오늘 뭐 방산주들,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주들이 뭐 오늘 워낙 시장의 다방면으로 뻗쳐서 약간 좀 기가 눌렸는데요. 뭐
비만 치료제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지만 비만, 당뇨, 탈모 이 세 개 쪽은 시장의 관심 또 완치가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약간 좀 건강식품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관련한 모멘텀도 살아 있으니까요. 차트 11선에서는 계속적으로 대보면서 가는 전략들 말씀 좀 드리면서 수익 리뷰 오늘은 좀 짜잘했다. 10%대 한 3, 4 종목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번 소개해드린 종목 한 30%는 나와야 또 우리 위너11 MVP잖아요. 10%가 위너11 MVP는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분발해서 다음 주는 30%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 종목의 상승률을 보여준다면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이런 MVP 수익률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기대되는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의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 선발 라인업을 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우선은 전문가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시장의 그 어떤 변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는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딱 한 종목, 이 종목 꼭 봐야 된다는 종목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코멘트를 좀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일단 의미 있는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를 제가 히든으로 계속 감춰왔다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ENF 테크놀로지가 계속적으로 제가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숨었었던 종목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였죠, 그죠? 솔루스 첨단 소재.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동박이 아니고 AI 가속기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연속성 재료다. 소멸성 재료가 있고 연속성 재료가 있는데 이런 건 연속성 재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한번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강한 시세를 한번 여기서 거의 상한가까지 뿜어 올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마치 재방송을 보는 듯한 재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이제 엔비디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콕 집어주니까 와 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죠? ENF 테크놀로지도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요. 케미칼 쪽이긴 해서 약간 소재 쪽이 약간 좀 종목이 무거워요. 그래서 느리긴 한데 얘도 HBM용 케미컬 소재를 개발을 해서 또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던 걸 국산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반영이 돼 있나요? 올라갑니다. 기관 투자를 계속 사면서 올려요, 그죠? 근데 주가는 결국은 다시 또 제자리예요, 그죠? 자, 승자가 없는 게임이죠. 자, 재료는 아직 연속성 재료 그만뒀나요? 아니면 이게 바이오처럼 임상, 2상, 3상이 필요하고 이게 FDA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샘플 테스트 들어가 있고요. 컬 테스트는 저희가 봤을 때 통과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시세에 반영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단 말이다. 이게 지금 뭐 5만 원, 6만 원 가 있으면 반영됐습니다. 이거는 만약에라도 어디 납품이 승인이 컬 테스트 승인 났습니다. 하반기부터 납품 시작됩니다. 공장 돌아갑니다. 이러면 이제 매도 오히려 세런 뉴스가 되는 거지만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런 거예요. 주가라는 게. 자, 헷갈리죠. 호재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데 빠지고 됐다는 데 빠지고. 이게 차이가 뭘까요? 왜 우리는 특히나 세런 뉴스라 그러죠. 왜 호재가 나왔는데 확 일단 두드리고 패고 봅니까? 왜 그럴까요? 자, 그 미묘한 차이는 주가의 위치입니다. 주가의 위치. 주가가 저 바닥에 있다. 그러니까 주가 위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파 있냐예요. 새끼 굶었으면 정말 밥 한 숟갈만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가가 저 위치에 와 있다. 지금 밥 먹은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그죠? 많이 먹었는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줬다 한들 반고기 더 먹기 힘들지 않나요? 또 잘 드시는 분이야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수식가라. 일단은 저는 밥 한 공기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그런 것처럼 주가의 위치, 지금 배부른 주가냐 아니면 쫄쫄 굶어있는 주가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올라간 게 없다. 반찬은 다 차려놨는데 숟갈을 뜬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저는 ENF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미드필더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또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도 항상 안 갈 때마다 말씀 좀 드렸던 건데요. 인디언이 기후재해를 지나면 꼭 비가 옵니다. 지금 오는데도 밖에 비가 오던데 왜 인디언이 아시죠, 우리 앵커님? 기후재해를 지나면 비가 올까요? 네, 정답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재해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네, ENFT 테크놀로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갖고 올 거니까요. 네, 한번 종목도 이제 공개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 히든 종목도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닝 시즌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 말씀 좀 드렸죠. 8월 15일까지 실적 다 발표해야 돼요. 그리고 7월 말까지는 대형주들 홍화부터 실적 다 발표하고 8월 달부터 중소형 실적 발표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해 줘야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 좀 드렸죠. 주가는 딱 해서 딱 올라간다가 아니잖아요. 자, 좋은 주식들은 지금부터 올라가겠죠. 그리고 8월 달에 좋은 실적 발표할 때 빵! 위에서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특히 이런 장세입니다. 국내 증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미리미리 실적주들을 7월 달에 잘 사놔야 8월에 고점에 남들 다 살 때 우와 사상 최대 실적이다 하면서 빵 빠질 때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발짝 빠르시게 이번 어닝 시즌도 오늘 위너 11 종목으로 준비하시고 오늘 히든 종목은 특히나 실적주로 줍줍 할 수 있는 것도 담아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너 11 종목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하나씩 들어보지 못했는데 남은 전략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고요. 우리 임화학 전문가님의 2주간의 이 서머 학교 관련해서도 내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들을 만나보기 앞서서 그동안 이 히든 종목들이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었는지 상승률 탑5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히든 종목들, 상승률 탑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자, 종목들이 200% 수익률을 너끈하게 보여주고 137%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MVP 선수가 10% 올랐다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만족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률 탑5 종목들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 같은 기세를 이어받아줄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오늘의 히든 종목들 가운데 MVP가 될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기대가 되는데. 자, 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힌트 주실까요? 네. 뭐야 오늘 TV 틀었더니 다 방산 얘기하고 트럼프 얘기하던데 네. 그런 것들에 저는 좀 약간 좀 멀어져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 너무 열물내지 마시고 항상 좀 주식은 그렇습니다. 항상 중심을 잘 잡으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번 여행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서머 바캉스 프로젝트니까 여러분들 돈 보셔서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네, 화면 보시면 네. 제주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제주 드림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1,600개 스위트 객실, 14개 레스토랑, 그리고 국내 최대의 외국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가보신 분도 이미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종목을 가려 놀랍니다. 네. 그만큼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도가 좀 높기 때문에 가려 놓은 거니까요. 종목명은 오셔서 확인하시고 종목명 확인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련한 전략들 조금 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글로써 워딩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자료집 받으셔서 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증권사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고요. 이 실적 보시면 자, 아무래도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매출 1,000억인데 1,300억 적자 났어요. 그러니까 가게 문 열어놓으면 오히려 문 닫는 게 더 나은 역마진에 걸린 거죠. 근데 항공주들, 여행주들 이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2021년, 2022년 그리고 코로나 이제 이 엔데믹을 넘어서 이제 2024년에 드디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3년 동안 거의 초전 박살이 나 있겠죠, 그죠?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재료라는 것은 주가가 반영되는 시점에 위치다. 쫄쫄 굶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흑자 전환 200억,
1,300억을 던져주는 순간 예전처럼 1,200억, 1,300억을 한 번에 회복하지 못하겠죠. 만약에 1,200억을 회복하면 주가는 이미 또 저기 이미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주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철저하게 주가가 밟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종가가 한 1,3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증권사 목표 주가 보면 멀지도 않아요. 2024년 4월, 5월, 6월, 7월 대신증권, 뭐 SK증권 각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보시면 가장 소극적인 데가 13,000원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데가 지금 주가 기준으로 30%, 가장 높게 본 데가 최근에 6월 5일 날 SK증권 25,000원이시면 25,000원이면 지금 지금 가격대 대비 거의 120%입니다. 그죠? 상당히 편차는 크죠. 어떤 때는 13,000원, 어떤 때는 25,000원. 그러니까 증권사가 여기서는 10,000원 벌는데 여기서는 2만 원 이렇게 더블링 하는 거는 크게는 없는데 글쎄요. 워낙 이 여행항공 업황 자체를 그러니까 기업을 보는 사람은 25,000원을 쓴 것 같고 업황을 보는 사람은 13,000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는 10,000원이다라는 거죠. 그죠? 최소한 그러면 증권사 목표 주가대로 주가가 갈리는 만무하겠지만 이 10,000원 언더로 보는 회사는 없고요. 다 중립 없이 다 바이 의견 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조금 좋긴 해지만 스트롱 바이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저는 재료를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잖아요. 누가 쓴 거를 갖고 와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재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재료를 가서 가공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 가공자들이 분명히 있죠. 그죠?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바닥에서 이미 9,000원대부터 매수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이 지금 매수하는 거에 비해 주가가 상당히 안 올라 있어요. 이런 수급의 반도체나 이런 수급의 방산주나 이런 수급이 바이오로 들어왔다. 이미 이거는 13,000원 가 있습니다. 여행주라는 편견 하나로 주가가 이렇게 밟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2분기 EQ 실적이 이런 편견을 깨줄 수 있는 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우리는 제주도 안 가잖아요. 우리는 일본 많이 가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제주도 많이 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 이 중국인이 이 제주도를 방문 객수가 97% 회복을 했어요. 그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라는 것은 이미 코로나 이전과 중국에서 제주도를 방한하는 숫자는 같아졌는데 코로나 이전 주가는 여기 있고 지금 주가는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돼? 여기까지 한 번에 올라가진 않겠지만 반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아주 만만하게 매수할 수 있는 수비수답게 정말 만만하게 매수할 수 있는 주가 영역이기 때문에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거는 발목에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잘 보시면 수비수로서는 아주 적당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종목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 종목을 공략해서 돈을 벌어서 이 종목으로 놀러 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히든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네, 현대차로 수익 내서 현대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사면 너무 좋지만. 네, 그렇죠. 네, 뭐 몇 천만 원짜리인 건 좀 힘드니까요. 그죠? 그러나 뭐 호텔 항공권은 숙박권은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재미 또 자녀분들, 가족분들 같이 가면 얼마나 또 내가 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이 숙박권을 샀다. 이거 거의 공짜 아닙니까? 너무 세상에 좋죠. 공짜가 제일 맛있고 제일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제가 종목을 갖고 왔지만 공짜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종목들 공짜 수익을 지금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가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기업을 지금 잊으셨나요? 2차 전지주가 하도 안 가서 테슬라가 갈 때도 안 가면 이거 안 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테슬라가 연초에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작년 대비 주가가 반토막 났다가 거의 다 회복했어요. 자, 그러면 반토막 나서 회복하려면 50% 떨어지면 50% 올라가면 본전 가나요? 아니죠. 50% 올라가면
따블라야 본전가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10,000원에서 5,000원 됐으면 5,000원에서 50% 올라가면 7,5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이 무서운 겁니다. 하락한 거 배로 가야 돼요. 그래야 본전 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 테슬라가 그렇게 주가가 급등할 때 2차전지 주가 못 갔다라는 것을 상당히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저는 그래서 2차전지 주식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2차전지가 못 가는 만큼 그러면 다른 쪽 주식은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음봉이 있으면 양봉이 있고 신고가가 있으면 신저가가 있고요. 그죠? 이런 그러니까 주식이 항상 양단이 있어요. 피해가 있으면 수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가 안 간다고 우리가 차를 안 타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이 시장을 이 캐파를 시장의 볼륨을 차지하는 쪽이 있었겠지요. 그죠? 뭐지요? 하이브리드였잖아요. 그죠? 올해 토요타 주가를 하이브리드 1위, 토요타 주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극명한 차이.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꼭 수익 내십시오. 제가 이것도 한 3개월 만에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자, 실적입니다. 자, 작년 대비해서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죠? 460억씩 내주는 영업이익률 OP 한 10% 정도 내주면서 매출액 증가율보다 매출액은 23%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00% 늘었다? 뭐예요? 네, 고마진 제품이 하나가 등장했구나. 멋진 놈이 하나 등장했구나. 비즈니스 모델이 고부가 가치로 바뀌고 있구나. 이거죠. 그죠? 이 모델이 뭐냐면 바로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요거거든요. AGM 배터리. 이게 이 오토 스톱 기능.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자면 요새 신차들은 딱 서 있으면 드르릉 꺼졌다가 악셀 밟으면 다시 부르릉 켜지면서 다시 가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이 AGM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2차 전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 기업의 지금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자, 신나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쓱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패턴을 왜 보여줄까요? 자, 실적 시즌에 실적 기대감으로 막 올라갔다가 와, 호실적이다 그러면 더 올라가나요? 아니, 우리는 항상 새로운 뉴스. 좋네. 그럼 다음에 여기까지 자 빠집니다. 그러다가 실적 시에 다시 올라왔다가 와 좋네. 자 언제 사야 되나요? 지금 사야죠. 그죠? 지금 1Q 저항대를 돌파하고 확인하고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의 주인이에요. 기관이 항상 기관이 만질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 딱 들어와 있죠. 그죠? 양봉 3개 딱 그려주는 모습. 이놈들 또 실적 시즌 되니까 또 왔구나. 그러니까 때면 때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오는 거지. 어닝 시즌마다 돌아온 탕하죠. 기관 투자자들 다시 돌아와서 제가 봤을 때는 또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까지 한 12만 원까지 올렸다가 실적 나올 때 또 오케이 하면서 빠질 것 같아요. 그죠? 반대로 하잖아요. 와 호실적이다 12만 원을 사놓고 빠지면 왜 빠지죠? 실적 좋은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미리미리 준비해뒀다가 실적 나올 때 또 팔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들과 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개인 따라다니면 같이 물리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매매도 아주 좋은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종목명 꼭 확인하셔서 우리 1분기 때 많은 수익 줬던 종목이니까 이번 2분기에도 다시 한번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마다 잊지 않고 방문해주는 기관 손님이 있는 이 두 번째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하단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전략도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건 주식의 약간 좀 고전적인 이야기인데요. 현금 부자들이 있습니다. 자산주라고 하는 종목들이죠. 가치주, 자산주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끄는 적은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주식은 안정성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주식을 구성하는 3요소. 크리스천의 믿음, 소망, 사랑처럼 주식은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입니다. 안정성 지표가 이만큼 있고 수익성 지표가 이만큼, 성장성 지표가 이만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주식은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안 중요할까요? 안정성이 제일 안 중요해요. 왜요? 안정한 거 하려면 왜 위험 주식을 합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하고 금하고 안전 자산을 해야죠. 왜? 위험 자산에 와서 안전한 걸 찾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안전한 자산, 자산주들이, 가치주들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쌓아놨던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안 쓰잖아요, 그죠? 뭐 계속적으로 승계하고 그런데 이 돈을 쓸 때, 그럴 때 주가는 정말 멋진 펌핑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인데요. 지주사기 때문에 본업보다는 이제 자회사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영업이익을 분기에 350억 내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또 증가를 했어요, 그죠? 작년 1,000억 냈고요. 영업이익 1,000억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600억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냥 이게 지주회사가 아닌 사업회사라고 봤을 때는 이런 기업은 정말 생빚을 내서라도 사야 됩니다. 그죠? 미수 신용 풀로 때려서 이런 종목을 보이면 사야죠. 이런 종목은 순수 사업회사는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비율이 한 2000%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회사가 있어? 네, 지주회사는 몇 개 이런 거 자산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뭔가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건 이제 경영권 분쟁이 돼 있던 형제의 난이 됐던 뭐 두산의 형제의 난, 뭐 금호주들의 뭐 경영권 분쟁, 뭐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대기업들도 이런 거 한번 터지면 그 무거운 애들도 주가 멋지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물론 빠르게 제자리 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하다. 주식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메인 음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만 이런 것들은 아주 별미,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별미로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렸죠. 1년에 한 두 번 나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보시면 말씀 좀 드렸듯이 이 두 아들이 지주사 지분을 수합을 했어요.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가 80순이 이제 넘어가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제 지주회사 지분을 얘네 사업회사와 이제 교환을 했죠, 그죠? 이 수합을 하고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겠죠. 일단은 판은 깔아놨습니다. 여기서 지분이 뭐 언제까지 뭐 이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별미로서는 괜찮은 판이 깔려 있다. 차트가 보여주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이 가격대 제가 지난주에도 한 말씀 좀 드렸던 가격대인데 저항대 가격대를 돌파해놓고 지금 지지대로 변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는 이걸 이평선 레벨업이라고 그러거든요. 21선에서 멀어집니다. 자, 그럼 뭘 타요? 5일선을 타죠, 그죠? 5일선을 타다가 5일선 레벨업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 이평선은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조개 입 벌려서 이렇게 확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펌핑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보셔도 딱 조개가 입을 지금 벌어질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안에 진주가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뚜껑이 열렸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에피타이저로 이런 주식을 메인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같이 우리 또 서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셔서 하신다면 제가 조금 리스크한 건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많은 거고요. 이게 빠질 일은 없으니까 안 가서 문제죠. 관련한 내용들은 탄력도는 제가 또 말씀 좀 드리면서 올여름 아주 좋은 에피타이저로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 거두셨으면 좋을 종목이니까 종목명 꼭 확인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를 다 들어봤는데요. 종목들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고 싶다,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머 프로젝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다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가 13%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위클리 MVP로 선택이 됐고요.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한국공항 등을 포함한 오늘의 위너 11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새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임학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